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관측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런 가운데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야겠는데요. 많이 오른 시장 속에서 과연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정말 3번이 될지, 그리고 시장이 이미 이 재료를 반영한 것은 아닐지, 미중 회담이나 러시아의 제재 같은 속 시끄러운 이슈들 사이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보겠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를 보시면요. 나스닥 종합지수 보신 대로 0.4%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일단 22,141포인트를 터치한 점 확인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정도의 내림세, 그리고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9월 소비자 심리가 2달 연속 악화됐다는 점이 약간의 3대 지수를 흔들거리게 만들었던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우려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4차 고위급 회담이 스페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틱톡이나 정상회담, 그리고 무엇보다 관세 이슈가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쪽으로 가보시면요.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AA에서 AA-에서 A+로 강등을 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유럽발로 이 재정과 또 정치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를 포함해 4가지 특징 종목들 잠시 뒤에 만나보시겠고요. 그리고 오늘 투데이 뉴스판도 함께 보시면요. 올해 초 저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백신주에는 청신호가 켜지게 될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세가 된 K뷰티, 의료미용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뉴스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낸스 대표의 이야기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도 크게 핫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최고 성능의 KAI 착수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업계가 한국 법인을 잇따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캠 측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죠. 한국이 미국에 무제한 통화 수업을 요청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데이 리포트에는 3가지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철강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요. ISC 역시나 함께 목표가가 오른 가운데 ST팜은 목표가가 일단은 횡보하는 가운데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들 주말 중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기사부터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악화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경제 심리가 2개월 연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S&P 500 지수, 다우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를 보시면 55.4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월 대비 4.8% 하락했고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상호관세의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 5월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현재 표상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월이나 7월쯤에 반등을 해다가 8월부터는 다시금 아래쪽으로 차트가 꺾인 상태입니다. 이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 반등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다시 커지면서 소비자의 심리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보고서를 보시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8월 4.8%에 이어서 9월에도 4.8%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 소비자들은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8월 3.5%에서 9월에는 3.9%까지 올려서 책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충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소비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노동시장은 이미 좀 약화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 미시간대 교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소비자들은 경기 여건이나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증가와 경제의 다양한 취약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그러니까 한 6, 7시간 전쯤부터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회담에 돌입했는데요.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함께 회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무역이나 안보 현안을 비롯해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틱톡과 관련된 현안들이 함께 불거질 예정입니다. 일단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명 틱톡 강제 매각법을 제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 강제 매각을 위한 시간을 3차례나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 네 번째 회담에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마지막 연장 시한은 오는 17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날 회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일단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도입된 이후로 네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휴전 상태인 관세 현안도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4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바로 직전 날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역회담 하루 전에 강공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중국 상무부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중국산 집적 회로를 겨냥한 조처에 대해서 차별 여부 조사도 함께 개시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 불안불안하게 출발했던 이런 4차 고위급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날 회담 내용 주목해 보시면서 정상회담도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관련된 내용들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존 AA-에서 A+까지 강등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피치는 이 프랑스의 향후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여전히 풀이했는데요. 일단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등급 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정성은 상당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마비 시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9월 10일 국가를 마비시키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정치 상황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GDP는 5.8%로 유로존의 평균이 3.1%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관측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가 부채는 GDP의 113%를 넘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프랑스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피치 측에서는 2029년까지도 봤을 때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목표치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하면서 좋지 않은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좀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처럼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하게 되면요. 각종 차입 비용들도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재정 악화 심화로 이어져 악순환이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세 가지 체크해봤고요. 또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네 가지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 종목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네, SNS상에서도 테슬라의 이 주주분들 상당히 신나 있을 것이다. 이런 밈들이나 짤들이 좀 활성화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던 테슬라고요. 테슬라 보시면 395달러를 터치하게 되면서 거의 400달러에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거의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차 판매 부진 등 악재를 넘고도 증시에서는 로보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에너지 사업 같이 신사업에 대한 낙관론이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월 6일에 374달러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좀 겪었고요. 3월이나 4월쯤에는 조금 더 주가가 크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의 이유는 관세와 관련된 여파들이 테슬라에도 작용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후에는 다시금 주가가 상승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최근에 이 한 주 상승률만 1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또 기준금리 인하 전망 역시나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큰 힘이 보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할부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 수혜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역시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요. 또 월가에서도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서도 이렇게 발을 뻗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인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메가팩을 모두 통합한 메가블록의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 설비 건설 비용을 종전보다 4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또 떴던 종목들 가운데 섹터군으로도 묶어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온큐 살펴보시면요. 아이온큐가 14% 이상의 18%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55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온큐가 이렇게 18%나 급등하면서 55달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라이트싱크와 카펠라의 인수를 완료했던 아이온큐인데요. 이번에는 영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 업체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10억 달러 이상의 인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을 넘어서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 구축까지 사이버 보안 분야까지 확장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온큐의 이런 공격적인 인수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리게트 컴퓨팅, 아르키 퀸텀,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 같이 양자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리게트 컴퓨팅도 14%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아키 퀀텀도 살펴보시면 11% 오른 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지난달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스카이댄스의 미디어 합병으로 탄생했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또 다른 미디어 기업인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이 관련된 뉴스들로 인해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목요일에 29%의 급등세를 기록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시금 16%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16% 오르면서 종가는 18달러 선 까지 큰 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투자은행과 이러한 작업들을 거치고 있다, 인수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워너브로스가 HBO 맥스나 CNN 같이 전통 케이블 TV 사업부를 이 두 축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인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부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워낙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한켠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에는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더나가 거의 7%가량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당국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25명의 어린이 사망과 연관을 짓고 앞으로 어떤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아야 할지 제한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이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관련 종목들이 좀 함께 흔들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 CDC 자문위원회에 관련 주장을 포함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모더나가 7% 이상 급락하면서 2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친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급락세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들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관련된 단독 보도 때문에 크게 흔들렸다는 점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